제일 확실한 거는 세력이 돈을 넣은 거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탑승을 해갖고 전업투자자 김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타 방송에서 네. 선생님의 활약상을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예, 예. 간단하게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올해 만 65세가 됐고요. 그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 금융기관에서 한 30년 정도 네네. 근무를 하다가 이제 2011년 말에 그 뭐 불의의 사고로 이제 불명예스럽게 이제 강제퇴직 당하고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이제 그 먹고 살 길을 마련하려고 네네. 이제 뭐 부모님도 모시고 애들도 셋 있고 그래갖고 아직 다 출가도 못 시키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재취업을 시도했는데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망설이다가 그래도 내가 대학교 때 경영학과도 나오고 대학원을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또 금융기관에 한 30년 근무했으니까 숫자에 조금 밝으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전에는 30년 금융기관에 근무했지만 주식 투자는 전혀 안 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용감하게 책 한 10권 읽고 그냥 주식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이제 아마추어적인 생각이고 이게 막상 주식시장에 딱 들어가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초보 투자자를 아주 먹잇감으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는 와중에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이제 깡통을 무려 이제 12번을 차게 됐고, 그 와중에 누적 손절액이 11억에 이르렀습니다. 11억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최대 하루 손절액이 2019년 2월에 5억 4천만 원을 손절했고요. 또 코로나 사태 때는 3억 5천6백만 원을 손절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참 그 파란만장한 그 주식 투자 생활을 하다가 물론 그 중에 뭐 틈틈이 벌기도 했지만 워낙 손절을 많이 했었는데 그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제 한 2달 동안 주식 투자를 전혀 못 하다가 모든 자금에 물리고 뭐 다른 사람 돈 빌려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2020년 이제 6월 달에 다시 거래를 재개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했는데 다행히도 그 후 매월 이제 숙제를 냈고 특히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거의 1년 동안 한 14억 정도 이익을 벌게 됐죠. 그러면은 그 12번 그 깡통을 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자기만의 그런 투자관이라든지 원칙을 지켜가지고 한 번에 다 만회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좀 욕심이 앞을 가리고 탐욕에 눈이 어둡다 보니까 주로 고점 위주의 주식을 많이 들어갔거든요. 막 급등주라든지 쫓아가기 그런 거라든지. 막 상승, 뭐 날아간다 그러죠. 그런, 막 상승 초기에 막 날아가는 주식들을 뭐 뇌동매매도 하고 충동매매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몇 번은 잘 먹어요. 몇 번은 잘 먹는데 한 번 물리면 이게 이제 뭐 거의 반토막,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뭔가 진짜 잘못하는구나. 벌 때는 좀 벌어도 이렇게 손절을 많이 하고 또 그 물린 기간이 너무 오래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고점 이런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리고 이제 세력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세력이 들어와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커다란 거래량을 수반한 그런 종목만 철저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절을 거의 안 하게 되고 손절을 안 하게 되니까 결국 남는 거는 또 이제 고스란히 남게 되고 특히 이제 세력이 들어온 주식을 위주로 해서 사다 보니까 이게 좀 물려서 한 30% 이렇게 빠져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발견해가지고 철저하게 재작년 6월이죠 벌써. 재작년 6월 이후로는 그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고 특히 작년에는 시장이 좀 1월 달을 기점으로 하향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상반기에는 이익이 아주 좋았었는데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하락장이었죠. 예, 하락장이라서 이익을 그렇게 많이 상반기처럼 못 벌었어요. 네네. 그래도 손해를 안 보고 디펜스를 잘 해서. 그래도 보니까 꾸준히 그 월마다 플러스 수익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6개월 동안 거의 10억을 벌었는데 네네. 이 하반기에는 이제 4억도 좀 못 벌었죠. 3억 얼마 정도? 네네. 그 정도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그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안 나고 네네. 그 정도 번 것만 해도 잘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그 선생님의 투자 방법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궁금해져요. 12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공하는 나만의 방법을 깨우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어떻게 이제 투자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건지. 네네. 이제 투자가 여러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초단타도 있고, 단타도 있고, 단기 매매도 있고, 중장기 투자도 있는데, 저도 초기에는 초단타하고 단타도 해봤어요. 한 2년 동안 했는데, 초단타는 뭐 제가 하루에 최고 191건까지 거래한 그렇게까지 이제 감을 빨리 익히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단타도 해서 했는데 단타는 이게 잘하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10번 잘한 거 다 까먹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월 단위로 결산을 하면 플러스로 손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금 이상 벌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거 한 2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단기 매매로 돌았는데 돌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고점 위주로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처음에는 돈 좀 벌다가 이게 또 물리면 왕창 까먹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한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더 망하면 안 된다. 12번 깡통 찼으면 됐지. 이제 더 망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빠진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 뒤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단기 매매 위주로 하면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거가 확인되는 그런 종목만 100% 들어간 거죠. 그것도 그냥 고점이 아니고 저점에서 철저하게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만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보면 단기 매매, 그리고 이제 세력이 들어간 종목, 그리고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 약간 상승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종목. 바닥을 치고 도는 거.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 매매라고 한다면 한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약간 좀 상대적인 거라서. 근데 이 단기 매매라고 보통 이제 제가 얘기하면은 이제 보통 스윙이라고도 그러는데. 스윙이요. 그 어떤 날은 이제 하루만 해도 뭐 10% 이익 나고 이렇게 팔 수도 있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세력이 뭐 그렇게 돈이 싹 들어왔다고 그 다음날부터 팍팍 날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금을 좀 크게 운영하는 자금을 크게 운영을 하고 또 개미들을 털어내고 적을 좀 정리하고 이런 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계좌 회전율을 보니까 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그 2개월마다 이제 제 계좌가 한 바퀴씩 도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 횡보장일 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요새같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작년 11월, 12월 이럴 때는 뭐 계좌가 1년에 한 번 정도 도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장세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제가 보통 매도를 10% 이익 나면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달에 한 번씩 계좌가 돈다 그러면은 1년에 6번 도니까 60% 수익률이고 3달에 한 번씩 돈다 그러면 4번 돌지 않습니까? 1년에 40% 수익이고 그리고 암만 못해도 이거는 1년에 한 바퀴는 돌거든요. 그러면 최소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내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좀 개별 힘 있는 세력주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뭐 나름 30% 이상으로 아주 좋은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력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른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궁금한 게 세력의 좀 정의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주체를 세력이라고 하나요? 세력은 뭐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또 큰손, 슈퍼개미. 지난번 NC소프트가 얼마 전에 상종가 갈 때 한 사람이 4천억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상종가를 만들었는데 그런 슈퍼개미도 있고
거기에 저도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지금 거래량의 전체 50% 이상, 60% 이상이 그 단타와 초단타 매매잖아요. 거래 그렇죠. 비중이. 네네. 그 사람들이 일종의 군단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세력이 오늘 5%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개미태가 이 메뚜기떼가 몰리는 바람에 네네. 이게 5% 상승할 때 10% 상승하고 10% 상승할 때 막 20% 상승하고 이러거든요. 네네. 또 내릴 때도 또 그 반대로 또 폭락을 하고. 네네. 근데 그 저 같은 단기 매매의 수익 위주를 하는 사람은 네네. 이런 그 초단타나 단타 이 개미 군단 또 이 메뚜기 떼들이 네네. 엄청난 도움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오히려 이제 세력을 역활용한다. 그렇죠, 예. 세력은 사실 개미를 터는데 예, 말이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세력을 오히려 이제 반대로 활용을 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스타일이시다. 제 모토가 세력을 따라 네. 세력보다 먼저 세력을 따라서 들어갔다가 네. 팔기에는 세력보다 먼저 팔고 나온다. 아, 세력을 따라 세력보다 먼저 팔기. 되게 솔깃한데요. 세력을 따라 들어갔다가 네네. 세력보다 먼저 나와야지 안전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세력이 들어간 네. 그런 주식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네. 그 전일 대비 또 60일 평균 대비 네. 이 거래량이 200% 내지 몇백 프로, 몇천 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네. 올라가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든 그런 주식을 찾아내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선생님 서적에 보니까 장대 양봉을 사랑하라 네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정말 12번의 깡통을 차면서 네. 그다음에 극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이제 단 하나의 좀 뭔가 종목 발굴의 원칙이 네. 장대 양봉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이 한번 진입할 때는 최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넣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세력이 넣은 돈이 결국은 보험이고 그 담보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뭔가를 믿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종목이 괜찮다, 어떻다, 내가 무사히 나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익을 내고 최소한 원금은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재무제표, 회사 재무제표도 믿을 수가 없고 또 뭐 정보를 믿을 수도 없고 테마주를 믿을 수도 없고 애널리스트 분석도 믿을 수가 없고 결국 뭐 기본적 분석을 한다 해도 뭐 그게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저도 그런 방법 다 해봤는데 헤매다가 결국 찾아낸 거는 제일 확실한 거는 세력이 돈을 넣은 거다. 세력이 몇백억을 넣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담보하고 보험이 어딨냐. 그래서 그거를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혹시 물리더라도 이게 이제 그 안전하게 살아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첫 번째 매수 원칙이 세력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력주에 들어가다 보면요. 그 좀 전에 그런 세력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전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려도 다시 살아나올 기회가 굉장히 있고 또 두 번째로 이게 그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요. 예를 들어서 금융주나 은행주나 증권주는 뭐 1년 가야 그 가격이 그 가격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그 4대 은행 10년 전 주가나 지금 주가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력이 들어온 돈은 자기가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잠김 현상은 있지만 그래도 그 회전율이 굉장히 일반 주식에 비해서 빠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수익성이 뛰어나다. 그 세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 그러면 의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서 어떤 주식을 거기서 이익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탑승을 해갖고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세력이 나오기 전에 미리 나는 빠져나오는 뭐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대 양봉이 가장 중요한 기준.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거래량 급증을 수반한 그런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뭐 절대 사야 하는 뭐 주식 뭐 12가지 유형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럼 장대 양봉이나 그 거래량 말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절대적인 기준은 장대 양봉이고 이제 그거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그 장대 양봉이라도 이게 이제 일단 장대 양봉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눌림목 현상. 눌림목. 그래서 이제 저점 눌림목일 때 들어가는 방법. 또 이게 장대 양봉이 생긴 다음에
고가놀이라고 네네. 그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가격 위로 이렇게 이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고가놀이 이제 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중간 가격대에서도 벌어지고 높은 고점에서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 투심자들은 그 철저하게 이 저점 위주에서 거래를 해야지 이 고점에 쫓아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거 네. 고점에 들어갔다가 네네. 잘못 물리면 엄청나게 이제 큰 손이죠.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가끔은 뭐 고점 뭐 이런 거 돌파할 때도 들어가고 네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확실한 경우고 되게 거의 90% 이상은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제가 이따도 뭐 종목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 네네. 그런 종목 위주로 철저하게 들어가고 그런 종목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지 종목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질 않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일단 장대항복, 거래량 급증을 수반한 장대항복이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더 갈 수도 있고 네. 돌파를 하면서 두 번째는 약간 그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이라고 해서 다시 좀 내려올 때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그 좋아하시는 유형은 뭐세요? 그 세 가지 이전에 네. 이제 그거는 다 진입 시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일단 장대 양봉이 발생한 날 그 거의 종가에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세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 눌릴 때나 고가 눌릴 때나 돌파 이럴 때보다는 그 장대 양봉이 발생한 그날 종가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눌렸다 그러면 이게 5% 눌린 게 맞는 건지 10% 눌린 게 맞는 건지 고가 누리하면 얘가 뭐 5% 플러스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입 시점을 일괄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통일되게.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그 단순화하는 거 주식 시장이 아주 복잡하지만 이거를 복잡한 거를 이기려면 단순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화하려고 아예 장대 양봉이 발생한 날 그날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